그리고 이제 권리금 계약할 때 이제 정말 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을 취소했거든요. 계약 해지하면서 저도 손해를 봤었는데 부동산 중개사님들은 저희하고 달라요.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10년, 15년 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분이지만 돈에 있어서는 전부 다 우리처럼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오래 하신 분들이 권리금 계약할 때 좀 불투명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제 은퇴한다 그러놓고는 나는 이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주택이나 이런 빌라 같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2km 이내에 2년 동안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2년 금방 가요. 계약 한 바퀴만 돌면 그냥 2년인데 이제는 한 바퀴가 4년이잖아요. 금방 가요. 근데 이제 2km 이내면 굉장히 멀기도 하지만 가까워요. 근데 같은 구 안에서 부동산 안 하겠대요. 예를 들면 영등포구하고 구로구하고 붙어 있고 뭐 영등포구 동작구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서 뭐 2km인데 같은 구 아니면 건너편에 가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 옆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은 그냥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에서는 하지 아니한다. 나중에라도 혹시나 할지라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뭐 킬로미터 제한도 없고 연수 제한도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가 가장 객관적이에요. 권리금을 5천, 1억 이렇게 주고 가는데 5천만 원, 3천만 원 큰 돈인데 이런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하면 놓치겠죠. 공인중개사 데리고 가면 안 놓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없지.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알고 있어도 못하지만 나를 대변해 주는 분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금 계약하고 또 물건 정보하고 고객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ABC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계약하고 잔금 일주일 뒤에 잔금하고 바로 그냥 철수. 인수인계할 거 없다.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빨리빨리 인수인계하고 뭐 특별할 게 없지니까. 근데 저희같이 저처럼 예를 들면 20년 이상 공인중개사무소가 운영된 곳은 인수인계 받을 게 굉장히 많겠죠. 물건 대장도 받아야 되고 또 고객 대장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잘 안 주려고 하세요. 이게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리스트를 다 작성해야 돼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죠. 또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혹시나도 이제 우리 협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협회 한방에서 쓰는 계약서 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 계약서 전송도 있잖아요. 계약서 전송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이 협회 정보망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제가 이제 넘겨받는다. 제가 안미라 대표님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제가 안미라 대표님이 이제 협회에 신청하는 거죠. 양도 양수, 권리 양수 양도 계약처럼 도장을 꽝꽝 찍어서 보내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안미라 대표님한테 주고 저는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럼 굉장히 깔끔하겠죠. 네, 완전히 지역을 간다든가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 방식은 잘 안 해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드렸었는데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주는 분들이 한 50%, 또 한 20, 30%는 철저하게 또 막 다 알려주시는 분이 20, 30%, 나머지 또 한 20, 30%는 이렇게 전송 정도, 복사 몇 개 정도 해주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대장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파트 매매가 힘든 거는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 그 사람 한 사람만 대부분 안 살아요. 오래 사신 분들은 엄마 아빠가 살면서 자식들 이름으로 또 하나 사주고 또 그걸 또 전세나 월세를 놓기 때문에 연결된 것들도 알아야 되고 또 스토리가 중요한 게 이 내용들을 알아야 이 대화의 소재가 되고 물건도 안 빠져가고 저한테 다시 오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네. 예, 이렇게 이제 권리금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권리금 하면서도 정말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사무실을 양도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혹시 안 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살고 있을 때는 어차피 연체를 안 해야 되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연체 말고 이렇게 7호에 보면 이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저희가 권리금을 못 받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특히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잘 알아요. 가목은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이런 내용을 다 해주고 계약서에 기재가 되면 저희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안전진단 받거나 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되는데 세 번째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근데 이것도 뭐 보통 한 10년씩 걸리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가 보통 권리금을 받고 나온다 그러면 저희의 퇴직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도 좀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양도하시는 분이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모르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이제 재건축이 얼마 안 남았어. 뭐 재개발이 얼마 안 남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될 때도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뭐 특이하게 다 적어주면 저희들은 나중에 못 받으니까 이런 경우가 저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한 케이스를 자꾸 말씀드려야 여러분 기억이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죠.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만약에 얘기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오랫동안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50%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특이하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순간 저희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되니까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가 상가 임대차는 10년이 보장되잖아요. 10년 보장되지만 2018년 10월 16일 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때 기준으로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하든지 아니면 갱신되는 계약을 할 때 10년이 적용되니까 그 이전에 계약을 해서 하신 분들은 이제 5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2023년 10월 15일까지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이거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아시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하시는데 딱 5년 되니까 바로 주인도 바뀌었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갈 때를 찾아봐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고객들도 많이 부르시고 또 임대 많이 주셨잖아요. 임대 많이 주셨을 때 이런 부분들 상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양도소득세 저희가 할 때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주택 취득 후에 2년 이내에 지금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5월 10일 날 개정됐거든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들은 또 2년이에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3년에서 시작해서 2년, 1년, 다시 2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런데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3년, 2년, 1년 계산할 때 사실은 3년, 2년이 이제 다 지나갔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 3년 이내 종전주택이니까 이것도 거의 다 지나가는 추세였고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9월 14일부터 한 것도 2년도 거의 다 대부분 많이 지나갔잖아요. 2년이니까 3년 아직 좀 남았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때는 종전주택 양도하고 1년 내에 세대원 전입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또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을 폐지했어요. 5월 10일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요 위에 부분입니다. 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예, 요 부분을 잘 저희가 아셔야 되거든요.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일시대 2주택 해당되는지 물어볼 때 요런 것들 계약 시점이 언제인지. 왜냐하면 요 날짜는 다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거든요. 근데 계약 시점이 예를 들면 요때 해당되면 계약금 내보냈던 시점을 기준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꼭 놓치기 쉬워요. 그럴 때 이제 2년이 3년 될 수도 있고 1년이 2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